네, 다음 소식입니다. 21대 총선이 한 달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시청자 여러분들 앞에는 내가 국회의원 적임자라고 주장하는 출마자들이 있죠. 이 가운데 누구를 뽑으시겠습니까? 그리고 또 왜 그 사람을 뽑아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정책과 정당 그리고 능력 심지어 외모까지 유권자들의 선택 기준은 제각각일 텐데요. 그런데 혹시 이런 생각은 해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그 후보자 과연 여기 지역 사람 맞아? 여기 사는 사람 맞아? 흔히 지역 정치인이라고 불리는 사람들입니다. 이번 총선에서도 역시나 우리가 받아든 후보 선택지에서 이런 지역 정치인의 존재감은 없었는데요. 이게 무엇을 의미하는지 홍호표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굴러온 돌이 박힌 돌을 빼냈다. 16년 전 청주시의원으로 지역 정치에 뛰어든 황용우 전 청주시의회 의장에게 딱 맞는 말입니다. 황 전 의장은 새누리당과 자유한국당을 거쳐 당명을 바꾼 미래통합당에서 청주 청원선거구 국회의원 출마를 준비해 왔습니다. 당원들의 지지세도 만만치 않았지만 불과 이틀 전에 입당한 김수민 의원에게 후보 자리를 내줘야 했습니다. 전략 공천, 울분을 삭히며 대승적으로 양보할 수밖에 없는 처지가 된 것입니다. 상임위원장이 되는 과정, 부의장이 되는 과정, 또 그다음에 의장이 되는 과정, 그런 과정도 가능했지 않았나. 그런 것은 또 저는 당으로부터 은혜를 입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저의 어떤 개인적인 유불리에 따라서 승복을 하고 불복을 하고 이것은 정치하는 사람으로서 도리가 아니다 이렇게 생각을 해서. 청주 흥덕에서 총선 출마를 준비 중이던 김양희 전 충북도의회 의장도 청천벽력 같은 일을 당해야 했습니다. 정우택 의원이 상당 선거구를 포기하고 갑자기 흥덕으로 옮기면서 당내 경선 무대조차 밟아보지 못하게 된 것입니다. 김양희는 사고 지구당이었던 흥덕 당협위원장을 맡아 불같은 열정과 스킨십으로 피땀 흘려 당 재건에 헌신한. 이들의 공통분모는 무엇일까? 지방의원 출신으로 나름대로 인지도를 높여가며 중앙정치권으로의 진출을 꿈꿔왔습니다. 물론 자신이 몸담고 있던 당에서 실현을 내렸지만 스스로 총선 출마를 포기할 수도 무소속 출마를 강행할 수도 있는 자유의사는 있습니다. 그러나 정치 현실의 벽에 막혀 국회 진출의 꿈은 요원해진 것 또한 분명한 사실입니다. 그렇다면 누가 지역 발전, 지역 선거구를 위해서 열심히 노력해서 표를 다지겠습니까? 어차피 낙하산으로 꽂힌다면. 그러한 측면에서 지방 정치인들이 좀 살아가고 발전하고 중앙정치 전문가가 투입되는 구조, 그건 역시 정당 민주화입니다. 장 선배 현 도의회 의장의 사례를 들어볼까요? 장 의장은 청주 상당 총선 출마를 한동안 고심해왔습니다. 지역정가의 관측도 다르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결국 공직자 사퇴 시한을 앞두고 뜻을 접어야 했습니다. 마이너스 25%. 더불어민주당의 경선 룰은 선출직 공직자가 총선 출마를 위해 중간에 그만두면 공천 심사 과정에서 페널티를 받게 돼 있습니다. 아무리 현직 도의회 의장이라고 해도 이 조항의 적용을 받게 되면 다른 예비 후보들과의 경쟁 상대가 될 수 없습니다. 처음 국회의원 선거에 나서는 정치 신인은 공천 과정에서 가산점을 받게 됩니다. 그러나 국회의원 선거 앞에서 똑같은 정치 신인에 불과한 지방의원에게는 사실상 독소조항으로 작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방의원들이 정치적인 역할을 성장시키는 그런 프로세스가 없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지방의원들이 커서 성장해서 중앙정치권으로 이렇게 옮겨가는 그 프로세스를 보장해 줘야 되는데 그런 장치가 일단 없고, 결과적으로 이번 총선 공천 과정에서 지방의원 출신들은 줄줄이 고배를 마셨습니다. 본선 무대를 밟는 게 언감생심이 된 것입니다. 상황이 이렇게 전개된 데는 몇 가지 요인이 있습니다. 흔히 말하는 중앙정치의 예속화가
더욱 심화됐습니다. 지난 2000년대 초반 불어닥쳤던 오픈 프라이머리, 국민 참여 경선, 상향식 공천 등 온갖 이름이 붙었는데 이게 시간이 지날수록 점점 시들해졌습니다. 대신 중앙당이 후보를 낙점해 선거구에 꽂는 전략공천 바람이 불었습니다. 정치 신인을 발굴시킬 수 있다는 장점이 있지만 지역 기반을 갖고 경선을 준비해온 지방의원에게는 날벼락 같은 일입니다. 정당인으로서 중앙당의 큰 그림을 거역하기 힘든 정치 구조도 있습니다. 뭐 저희 각 당의 입장은 어떤 형태가 됐든 국민들에게 공천을 통한 감동을 줘서 국민들이 자당을 지지할 수 있도록 하는 뭐 이런 걸 여러 가지를 고민을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과연 유권자들은 지방의원의 존재감을 높게 여길까? 불행히도 그렇지 않습니다. 지방의원을 바라보는 냉수주의적 시각 또한 중앙당이 주도적으로 공천 칼날을 휘두를 수 있는 요인이 되고 있습니다. 또 한 번 돌아봐야 될 것은 저도 역시 지방 정치를 오래 했지만 아직도 시민들의 눈높이는 지방 정치, 지방 의회에 대해서 아직도 신뢰하지 못하는 뭐 이런 부분들이 혹시 있지 않으신가? 충북은 유독 지방의원의 정치적 무게에 후한 점수를 주지 않아 왔습니다. 다른 지역과 달리 지방의원이 의정활동을 자양분 삼아 국회의원의 도전에 당선되는 사례가 없었습니다. 이런 현실은 지방의 중앙정치의 예속이 강화됐다는 걸 의미합니다. 지방자치에 대해서 경험이나 마인드를 가지고 있는 분들은 중앙에 올라가서더라도 이렇게 선순환 과정을 늘 생각하시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실제로 다른 지역에서 시도의원들이 진출한 국회의원들은 굉장히 그 좋은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현실입니다, 이것이. 지방 정치인들이 중앙 정치인으로 충원되는 그런 경우가 적은데요. 특히 우리 지역은 한 번도 없었습니다. 근데 이러한 것들은 결과적으로 지방자치의 발전이나 그 중앙 정치의 정치인들의 충원 구조의 확충이라는 측면에서도 매우 좋지 않은 그런 현상입니다. 결과적으로 지역에서 자라난 지방 정치인들이 중앙으로 진출하는 그러한 충원 구조가 지방의원과 더불어 지역이 삶의 터전인 지역 정치인 대부분은 그동안 중앙정치 무대를 먼 발치에서 바라봐야 했습니다. 고향만 지역인 고시 출신 고위직 관료나 판사, 검사, 변호사 출신 등이 중앙정치 무대의 주역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번 총선에서 눈여겨봐야 할 변화가 생겼습니다. 노영민 대통령 비서실장의 의원 시절 보좌관과 정무부지사를 역임한 더불어민주당 이장섭 후보와 6.7기 국회의원에 도전하는 미래통합당 최원호 후보가 청주 서원에서 맞붙게 된 것입니다. 지역에서 살아온 정치인끼리 진검승부가 펼쳐지는 이례적인 총선 구도가 마련된 것입니다. 좀 더 유권자들하고 같이 호흡하고 그리고 또 그것들을 잘 정리해서 정책화시킬 수 있는 이제 그런 과정들이 그런 훈련들이 많이 된 후보가 정말 지역 정치와 중앙 정치를 이 선순환 구조를 잘 이어갈 수 있는 후보라고 생각이 들고요. 선거 때만 표 구걸하듯 다니는 정치인 싫다. 이걸 뭐 수천 번 들었습니다. 그래서 정말 지역을 가정처럼 지역민을 가족처럼 생각하는 생활정치의 본보기를 꼭 한번 보여드리고 앞으로 지역 정치인들이 성장해 중앙정치 무대에서 뛰는 걸 보는 게 당연한 풍경이기를 기대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지역과 중앙정치의 상생이란 선순환 구조가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지역을 잘 아는 사람이 지방자치를 통해서 정치적으로 충원이 되고 이걸 출발점으로 의원, 단체장, 국회의원, 뭐 심지어 대통령까지 이제 꿈을 꿀 수 있어야 되는데 지금도 지방 정치인과 중앙 정치인이 약간 이원화되어 있는 이분법적인 논리가 좀 있고요. 심지어 기초단체장까지 서울에 있는
우리 출향 인사들이 내려오는 경우가 많지 않습니까? 우리는 수도권 중심의 틀을 깨뜨리고 지방 분권을 강화해야 한다고 마냥 부르짖고 있지만 정작 가까이 있고 어쩌면 쉽게 실현할 수 있는 정치 분권을 외면해왔던 것은 아닐까요? 유권자가 바뀌어야 정치가 바뀌고 정치는 우리 일상을 바꾸는 가장 중요한 변수입니다.